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총구 롱티엔 1일 자전거 투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일 먼저 손님 여러분을 모실 곳은 베이난 공원으로 이곳에서 베이난 신석기 시대의 지하 출토 문물과 유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국연빙과로 유명한 반조 아이스크림 매장에 가셔서 석가 아이스크림과 파인애플 아이스바를 시식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사원을 지나 400년 된 비숍나무를 보시고 산주유엔 유기농 커피 농장에 가셔서 사양고양이 커피, 시베커피를 시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분홍부족 불악극장에서 8파트의 하모니를 들으시고 원주민의 문화를 체험해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류에 까오다의 관광차 농원에서 푸르차를 시음하시고 롱티엔 예술차 농장을 돌아보시겠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온 가족이 자전거에 올라타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장기판신 농원과 차 농장 안을 여유롭게 돌아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메 마샤오메 문화관을 방문하셔서 기념품도 구매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베이난 유적지는 대만 타이동현 베이난 동남단 상기슭에 자리하고 있으며 대만 동부에 있는 신석기 시대 베이난 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지입니다. 1980년 이 유적지 위에 타이동 신기차역 공사를 진행할 당시 많은 석관이 출토되어 대중매체의 주목을 받게 되자 유적 보호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 1991년 이 유적지에 베이난 문화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고고 학자에 의하면 이 유적지는 대략 5300년에서 23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3500에서 2300년 전이 최고의 융성기였다고 합니다. 베이난 유적지의 면적은 30만 평방미터가 넘으며 이제까지 대만에서 발견된 최대의 선사시대 취락으로 동남아 최대의 고분군 유적 고적입니다. 베이난 문화공원은 대만 제1의 유적공원임과 동시에 고고학 유적지로 대만 최대 규모의 풍부한 지하 출토 문물 유적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주요 베이난 유적을 전시하고 있으며 여행객들은 고고학 현장 작업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전시 내용은 베이난 신석기 시대 선주민의 묘지와 주택구이며 출토 문물로는 석관, 생활도구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토된 400여 구의 석관과 2만여 점의 석기, 도기, 대량의 옥기, 어업용구 및 보기 드문 선사시대의 주택과 잘 구성된 고분까지 이곳이야말로 대만 고고학 역사상 완벽한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월형석주는 베이난 문화의 영구적인 지표로 1급 고적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월형석주는 선사시대 베이난 문화인의 건축 유적으로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집 건축을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원래는 기둥으로 쓰여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래는 달 모양이 아니었던 것이 오랜 세월 동안의 풍화와 침식으로 인해 상측의 달 모양의 형상이 생기게 되어 월형석주로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베이난 문화공원은 점유 면적 약 10헥타르로 공원 내에는 광대한 녹지 초원과 숲 사이로 가로수길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망대가 있어 타이동 시내 전경을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광활한 초원과 선사시대의 유적이 잘 보존된 이곳 공원은 학술적 가치는 물론 레저 시설로서의 기능도 고루 겸비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조 아이스크림 매장은 베이난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조는 베이난 원주민어로 작은 고추라는 의미입니다. 2000년 WTO 농산품 수입 개방의 타격으로 빙품부를 개설해 반조의 농산품을 이용한 특산품으로 아이스크림과 아이스바를 가공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농작에서는 석가 재배를 주로 하고 있으며 석가를 팥리찌라고도 부릅니다.
껍질을 벗겨 냉동실에 넣어 보관하며 쫄깃쫄깃하고 새콤달콤한 파인애플 맛이 나는 것이 특징으로 아이스크림과 아이스바의 원료가 되고 있습니다. 석가 아이스크림과 아이스바에는 물을 일체 섞지 않고 50% 과육, 50% 우유만으로 만들어서 아주 진한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석가 아이스크림 아이스바 뿐만 아니라 파인애플 아이스바 등 다른 농산품으로 만든 상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핸드메이드 아이스크림으로 독특하고 풍부한 과일향과 새콤달콤한 맛을 느끼실 수 있으며 전통적인 맛을 추구함으로써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잔향을 남기며 추억에 빠지게 합니다. 석가 생산 및 마케팅반에서 경영하는 반조빈과는 추루의 신선한 우유와 타이마리의 낙선화, 주위 농장의 매실 등 타이동에서 재배된 농산물로만 가공되고 있습니다. 퍼센트 진한 과즙의 향과 맛으로 더위를 식혀줄 뿐 아니라 영양도 풍부하여 건강에도 좋은 디저트로 2003년 국연빈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파인애플 석가 아이스크림은 흔히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맛과 풍미를 지닌 타이완의 대표적인 디저트로 타이동 3대 빈과 중 하나입니다. 석가 수확 시기에는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석가 과일도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품 등 다양한 기념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시식하신 뒤 농장을 구경하시겠습니다. 석가 농장은 끝을 보기 힘들 만큼 크며 이곳에서는 여러 종류의 석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석가 세계 최대 생산 국가로 타이완 내 가장 큰 생산지는 타이동입니다. 타이동 석가는 가장 유명하며 가장 맛이 좋습니다. 타이동현의 베이난에는 멧돼지 농장이 있습니다. 농장주는 원주민들과 물물 교환으로 많은 귀중한 칼과 농구, 동물을 교환했는데요. 대량으로 번식시킨 멧돼지를 600마리 정도 소유하게 되어 멧돼지 농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타이동에서는 커피 재배가 부흥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농장주들은 유기농 커피 재배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만 평의 토지에 5천 그루의 커피나무를 심어 진귀한 타이완 시베커피를 재배하였습니다. 멧돼지 농장에서 유기농 시베커피 농장으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시베커피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사양 고양이가 커피 열매를 먹은 뒤 배설한 커피콩은 그 독특하고 진귀한 풍미로 최상의 커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시스링 우 1989년 농장주는 지인으로부터 200마리의 사양 고양이를 들여옵니다. 사양 고양이들은 달고 부드러운 과일을 좋아하는데 이때부터 타이완 유일의 시베커피 생산이 시작됩니다. 시베커피 농장은 주위가 잎이 무성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 사양 고양이들이 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장 내의 시베고양이는 전시용과 커피 생산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시용의 10여 마리는 흰색이 많으며 낮에는 보통 함께 웅크려 자고 있으며 가까이 다가가 냄새를 맡아보면 특유의 향을 맡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시베커피는 사양 고양이가 커피 열매를 먹고 거기서 배설된 커피콩을 통해 얻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자연 생태와 과학기술을 이용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사양 고양이 장내 미생물을 추출하여 커피콩과 함께 발효시키는 기술을 이용하여 시베커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기법은 유니크한 맛뿐만 아니라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같은 맛과 향을 유지하여 효평받고 있으며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커피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종류의 시베커피가 있습니다. 황금콩, 즉 배설된 콩으로 만든 커피와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콩, 이 두 종류의 커피를 마켓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황금콩은 장을 통해 배출된 것으로 단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콩은 4가지의 미생물을 추출하여 커피와 발효시킴으로써 더욱 특별한 풍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독특한 향기의 시메커피는 타이완 태평양 심층 해수에서 음이온을 추출하여 사용하여 커피를 발효시켜 쓰고 달고 시고 부드럽고 달콤한 커피향을 냅니다. 시메커피, 여과커피 등 커피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커피콩을 통째로 갈아 넣어 만든 커피로 마실 때의 풍부한 향과 맛은 커피 중 으뜸으로 많은 커피 애호가들은 매력적인 이 맛에 이끌리듯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시베커피는 한정원 농유회 2009년 지방 특산 중 국가 품질 보증 금상을 획득한 높은 등급의 커피입니다. 동물 애호가인 농장주는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산비탈의 멧돼지, 꽃사슴 등 동물들을 키우며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포도도 함께 재배하고 있습니다. 포도 씨와 뿌리도 함께 이용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종류로 현재 정식으로 유기농 와인 생산이 가능한 라이센스 취득 신청 중입니다. 이곳에서 생산한 산포도를 이용한 와인은 농유회에서 거행한 창의대회에서 전국 3위를 획득했습니다. 곤충들의 생태도 풍부하며 특히 여름에는 각종 품종의 나비들을 관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농장이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감상할 가치가 충분한 자연 생태를 갖춘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주유엔 유기농 커피 농장은 바이오 테크놀로지 연구를 통해 타이완에서 유일하게 시베커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타이동은 지상 낙원일 뿐 아니라 유기농 농업의 신기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루엔의 9번 지방도로에서 루밍 다리를 지나면 오른쪽에 토지사원을 볼 수 있는데 사원 뒤편을 보시면 400년 된 비숍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9번 지방도로에는 항상 많은 차들이 지나가지만 이 비숍나무의 역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타이완은 일제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추르마을과 민퐁마을에는 일제강점기 때 가장 큰 야전병원이 있었습니다. 1945년 광복 후 샹광명 육군대위를 파견하여 야전병원을 접수하였습니다. 퇴역한 샹광민 대위는 민퐁에서 살게 되며 민퐁촌 초대 촌장이 됩니다. 1999년 촌장을 역임 중 사망할 때까지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촌장이었습니다. 샹광민의 자녀들이 토지를 기부한 후 민퐁지역발전협회가 농촌 신풍모 지역 중기 고수 경관 조성 계획을 추진하게 되자 400년 된 이 나무는 국가의 관리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비숍나무는 높이 25m에 둘레 2.5m로 약 400년 정도 된 나무입니다. 30여 년 전 작용나무가 비숍나무에 떨어져 기생하기 시작해 30년째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비숍나무에서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비숍나무와 용나무는 뿌리서부터 꽈배기처럼 꼬여 있는데 한때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며 현재는 부부처럼 공생하는 9번 지방도로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9번 지방도로를 지나게 된다면 잠시 멈춰서서 400년 된 이 비숍나무를 감상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타오유엔 마을은 중앙산맥 자락에 위치한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곳은 분홍족의 마을로 예전에는 농작물을 재배하고 사냥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1997년부터 바이 신부는 분홍문교기금회를 설립하고 분홍족을 위해 희망 프로젝트를 만들어 분홍족의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찾아주었으며 그들이 전통 문화를 인식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분홍족의 예술 작품을 볼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분홍부족 카페에서는 실내에 놓여진 가구에 새겨진 토템,
부호 등과 그들의 예술품을 감상하실 수 있으며 커피뿐만 아니라 분홍족의 음식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분홍족 마을에서는 돌과 자기, 나무로 만든 수공예품과 그들이 그린 그림을 전시하고 있으며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농특산센터에서는 이 지역 주민의 수공 특산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불악장에서는 8파트의 하모니 공연이 있는데요. 원주민의 문화를 느낄 수 있어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서는 원주민의 전통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분홍족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홍 부족 마을에서 전통 문화와 예술을 체험하시고 그들의 삶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산맥과 해안산맥이 교차하는 협곡에 자리 잡은 류에 까오타이 관광차 농원은 롱티엔촌과 용안촌에 걸쳐 있으며 타이동 현이 비교적 일찍 개발한 차 농업지구입니다. 이른 봄과 늦은 겨울이라는 기후적인 요인과 배수가 용이한 산비탈의 밭은 차를 재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청심무롱인 복록차는 지명도가 상당히 높은 차입니다. 류에 까오타이는 화동종구병원의 고지에 위치해 있으며 시야가 탁 트여 있어 롱티엔촌에 잘 정비된 밭과 광활한 루야오 계곡과 류에 계곡이 만나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경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류에 까오타이는 해발 350m의 고지에 위치해 있으며 계곡 지형과 평원촌락의 공간은 패러글라이딩과 행글라이딩 애호가들을 열광하게 합니다. 류에 까오타이에서 날아올라 롱티엔 랜딩장에 착륙. 이곳은 대만 최대의 패러글라이딩 기지로 약 5헥타르의 롱티엔 낙하장은 5성급 낙하장이라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공중을 낙하 중인 오색 찬란한 패러슈트는 공중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잠자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양쪽 길을 따라 대만 루안나무와 목련수가 나 있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림욕을 하시면서 평안한 휴식을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롱티엔촌은 일본 통치 시대 이주민들이 이곳에 사탕수수 밭을 개간하였고 광복 후에는 정부에서 파인애플 전업구를 설립했습니다. 그 이후 후르차로 유명해져 지금은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롱티엔촌에 첫 발을 디디면 먼저 도로가 직선으로 고르고 광활하며 거주지도 정결하고 주위 자연 풍경도 매우 아름다운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약 1.2km의 그린 터널을 통하여 롱티엔 예술차 농장을 자전거로 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류에 까오타이차 농장의 가장 높은 곳에는 정자가 있어 아름다운 녹색차 농원을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열기구 카니발 역시 이곳을 무대로 열리고 있습니다. 열기구 활동이 없을 때는 이곳은 글래스 슬라이딩의 최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열기구 제도로 대만 제1의 신선한 이미지를 얻게 된 류에 까오타이는 타이동의 새로운 관광 명소입니다. 2011년에 시작한 열기구 카니발은 매년 6월 말에서 8월 초에 진행됩니다. 일출과 일몰쯤에 진행되는 열기구 비행은 매일 있는 행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국 저동사들이 알록달록한 열기구에 올라 타이동의 여름하늘을 젊고 열정적인 분위기로 가득 메웁니다. 석양 무렵 항구의 열기구가 따뜻한 황색등을 켜고 떠오르면 조용히 초원에 서서 저 멀리 하나의 거대한 전중기포가 고요한 밤하늘을 수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늦은 밤에 열기구 빛이 빚어내는 콘서트는 오색 찬연한 열기구가 화염을 분출하면서 내는 음률이 화려한 전사관과 어우러져 한층 화려한 아름다운 운율을 자아냅니다. 여기에 작은 연기불이 더해져 타이동의 밤하늘을 더욱 현란하고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이곳은 역사 이문의 향취가 물씬 나는 롱티엔촌입니다. 일찍이 베이난족의 수렵장이 있던 곳으로 류랴오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일본 식민 통치 시대에는 류에촌이라 불렸으며 당시 일본 이민촌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롱티엔 마을은 파인애플 농장 사업에 주력하면서 많은 서부인들이 롱티엔 마을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후 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1961년 롱티엔과 류에 마을로 영분되어 롱티엔촌으로 개칭하게 됩니다. 룡티엔 마을은 대만 동부에서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겸비한 곳입니다. 나비가 많은 것으로 유명하며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약 100년 된 일본식 건축물인 초등학교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이민은 서로 다른 문화를 들여오면서 롱티엔 마을은 여러 문화와 생활 양식이 공존하는 다원적 품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저귀는 새와 곤충들의 소리와 함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넓고 완만한 길을 걷다 보면 행복은 이렇게 평범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뚜랑산을 배경으로 순박한 농촌의 경치와 풍부한 생태 환경과 자연을 감상하시면서 역사와 문화도 함께 접하실 수 있습니다. 롱티엔 초등학교는 롱티엔에 있으며 1917년도에 일본인 자녀들을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류에 초등학교 동쪽에는 1923년 류에 공학교를 세웠으나 전후 롱티엔 초등학교에 병합되었습니다. 학교 내에는 아직도 일본식 건물이 2채 남아 있는데 그중 하나는 교장의 숙사였고 하나는 타가소입니다. 이곳은 1928년에 지어진 타이완 최초의 보육시설입니다. 단풍나무와 소나무 등 100년이 넘는 나무들이 여전히 교정에 서 있습니다. 춘치당은 일제강점기 때 류에 신사가 있던 곳으로 현재는 원래의 신사는 이미 없어지고 그 기초만 남아 있습니다. 지방 사람들은 중건은 하되 류에 신사의 기초를 그대로 보존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대만 관광공사는 현재 약 18억 원을 들여 일본인 설계사를 고용하여 새로운 류의 신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신사는 대만에서 가장 완벽한 신사로 거듭나 대만의 관광 명소가 될 것입니다. 쿤추원이 세워진 초기에 자제 정엔 법사가 이곳에서 2달간 수행을 하셨는데요. 쿤추원 옆에 심어진 멀구슬 나무 아래에서 정엔 스님은 불법에 대해서도 설법하셨다고 합니다. 현재도 이 멀구슬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곤 합니다. 약 80년 된 이 멀구슬 나무 아래에서 정엔 법사는 롱티엔 촌민들과 불법에 관해 담론을 나누시기도 하셨는데요. 오늘날 자제수라고 불리워지게 된 것도 이 자제 정엔 법사를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정엔 법사가 수행을 하였던 곳이었다는 연유로 현재 쿤츠당은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과 자제회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이 롱티엔 나비 보육 보급 협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꿀이 나는 꽃과 군주나비를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꿀을 찾아 날아든 나비들을 보는 것은 이 마을에서 가장 감동적인 광경입니다. 화원에서는 칼리코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나비를 볼 수 있으며 운이 좋으면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롱티엔 촌에서 보육 중인 군주나비는 대만 최초로 사람에 의해 보육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롱티엔은 사랑스럽고 조용한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아롱 감귤이라는 가게가 있는데요. 항상 따뜻하고 살갑게 대해준 아롱씨의 가게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아롱 가게는 벚꽃풍의 분위기를 연출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포근한 가게입니다.
아롱 가게는 공산품을 판매하지 않고 오직 농부들이 만든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롱 가게는 농부들이 서로 물물교환도 하고 농부들의 상품도 전시 판매하며 그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롱의 주인은 가마에 넣어 건조시키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파인애플, 바나나, 레몬 등을 건조시킵니다. 아롱의 가게는 심플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나무로 된 복고풍의 운치 있는 건물로 이곳에서 여러분은 타이톤 커피 한 잔과 함께 롱티엔 펑리수를 곁들이면서 평온하고 잔잔한 분위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류에에서는 홍차가 생산되었는데요. 1982년 차입 계량장을 롱티엔에 설립한 후 품질 개선을 하게 되면서 푸르차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수출을 주로 하였지만 최근에는 관광대저 차 농장의 발전으로 여객들이 직접 이곳에서 푸르차를 맛보시면서 차 농장을 견학하실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류의 홍 우롱차는 농부가 수공으로 숙성시켜 만들어내는데요. 진하고 부드러운 과일향이 일품입니다. 링왕 차 제조장은 전국 400개 차 제조장이 참가한 대회에서 전국 10대 5성급 차 제조장으로 선발된 적이 있습니다. 위생을 위해 공장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며 깨끗한 제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를 건조시킬 때는 실외 그물 광장을 마련해 일광 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 온도와 습도를 제어하여 건조시키며 우롱차와 홍차의 맛이 잘 어우러진 홍 우롱차는 대만에서 유명한 차 중에 하나입니다. 농촌 개조와 부흥을 위해 새로운 차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자몽의 판매가 저조할 때에는 자몽을 사들여 자몽차를 생산하여 농가 소득에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전통차 농장들이 관광차 농장으로 변모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관광과 레저를 즐기기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레몬차를 만들 때는 특별한 레시피를 이용하는데요. 레몬 속 과육만 빼내어 우롱잎을 함께 넣어 우려낸 뒤 그 잎만 레몬 껍질 속에 넣고 천천히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여러분은 레몬차를 즐기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류의 홍 우롱차의 개발은 200년간의 타이완차 역사의 혁신이라 할 수 있으며 타이완의 특산 중의 하나로 평가됩니다. 우링 녹색 터널은 60년 된 터널로 산림이 풍부하며 평일에는 통행 차량도 적어 걷기에 좋은 환경이고 광고 촬영 장소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우링 녹색 터널의 생태와 경관은 레저에 적합하여 류의 사무소에서는 이곳을 산책과 자전거만을 위한 도로로 지정하였습니다. 타이똥 농업진흥과 우수한 품질의 상품 생산을 위해 류에항 용안의 애향동호회가 함께 참여하는 타이똥 2626 시장을 열었습니다. 시장은 한 달에 한 번 두 번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우링 녹색 터널에서 열립니다. 시장에서는 유기농, 재활용품, 아이디어 상품, 지역 생산품, 수제품 등을 판매하며 여러 이벤트가 열립니다. 이곳에서는 우수한 품질의 농업 특산품과 다양한 수공예품을 전시 판매하여 지역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토 음식과 농산물 그리고 커피, 차와 함께 우링 녹색 터널에서 여유로운 오후 티타임을 즐겨보십시오.
200마일 핫가면의 가게 이름은 가게 주인이 핑동에서 200마일 떨어진 타이동으로 이주하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핫가면의 고유의 맛을 변형시키지 않고 유지하면서 겉면과 국물면에서 모두 핫가면의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새콤달콤한 레몬소스가 곁들여진 고사리 요리는 가게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로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은 요리입니다. 아메이 마시샤오메이 문화관에서는 원주민 문화와 지역 문화를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찹쌀떡 제조 과정을 볼 수 있으며 아메이 부족과 좁쌀에 관한 7가지 주제의 이야기를 통해 좁쌀로 만든 찹쌀떡의 고향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멋진 전망과 함께 아메이 좁쌀 문화관에서는 맛있는 음식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메이족은 찹쌀떡을 두룬이라고 부르며 명절이나 큰 잔치가 있을 때나 먹을 수 있는 디저트였습니다. 광복 전 아파시라는 분이 이 찹쌀떡에 재료를 더하고 맛을 개선해 여러 가지 독특한 맛을 개발하였습니다. 풍부한 맛의 속이 작고 정교하고 쫄깃쫄깃한 외피에 쌓여 있으며 부드럽지만 잘 들러붙지 않으며 인공 감미료 대신 자연산 해조로 만든 감미료를 쓰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타이동의 기념품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어 가족 친지들에게 선물하기에 좋습니다. 현재 아메이 마스 문화관은 타이동 명상 구매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